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그냥 그만하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잘 이기셔야 되는데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말 걱정입니다. 정부가 지금은 아주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7천 명이 넘어서 자꾸 올라가니까 참 전에다 비교하면은 엄청난 숫자죠. 전에는 광화문에 8월 15일 날 모였을 적에 몇 명 늘어난 거 가지고 몇십 명 늘어난 거 가지고 그 난리치고 그랬는데 지금 7천 명이 넘었어요. 이런 때려 죽일 나라에 있나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이게? 도대체 방역본부는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거요? 어쩌는 거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요? 대책이 없는 거야? 자,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가 자꾸 우리나라에서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인구의 그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난해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갑니다. 계속 작년을 지나는 때부터 그 이후로 인구가 준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줄어서 지금대로라면 50년 뒤에는 3,766만 명, 그러니까 1,400만 명이 주는 거예요. 5,184만 명에서 3,766만 명이면 1,400명이 준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2년 전 정부는 우리 인구 정점 연도를 2028년으로 예상했으나 8년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부터 정점을 찍고 인구가 좀 줄 것이다 했는데 작년부터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게 8년을 앞당겼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예측한 게 주먹구시 예측이죠. 예, 뭐 정부가 한 게 뭐 제대로 마음에 드는 게 제대로 하는 거 있나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20년도부터 2070년을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 인구는 5,184만 명으로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만 명 안팎으로 감소해 2030년에는 5,120만 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70년도에는 3,766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1979년 인구 수준입니다. 이게 1979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3,766만 명이 정도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새로 태어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출생하는 어린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인구가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가 주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는 기존 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순유입 감소와 혼인 급감에 따른 출산율 감소세 확대를 반영했다고 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10년간 인구 감소 규모가 연평균 6만 명 내로 크지 않아 국제 순유입이 크게 늘거나 혼인, 출산으로 반등이 있을 경우 인구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인구 정점 연도가 2020년도이었다고 단정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뭐 단정이야,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면 된다는 거지. 통계청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 인구는 앞으로 2, 3년간 소폭 감소하다 반등해 2038년에는 529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하는 거지만 과학적인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괜한 숫자 노름이고 숫자 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 것이라고 한 것을 전문가들이 발표한 게 벌써 오래전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하지만 실제 인구 감소 양상은 대체로 정부의 비관적 시나리오가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서 2021년 합계 출산율을 0.86명으로 예상하고 비관적으로 전망할 경우 0.78명이 될 거라 내다봤는데 이미 지난해에 0.84명을 기록해 올해 예상치를 밑돌았다. 1명이 넘어야 되는데 1명이 못 되잖아요. 0.84명. 출산율, 기대 수명, 국제 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비관적으로 전망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17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30년에는 5,015만 명, 2070년에는 3,15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0년 뒤인 212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214명까지 떨어진다. 이는 17세기 조선 한반도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큰일 나죠. 100년 뒤에는 100년 뒤인 2120년도에는 1214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214만 명. 그러면 지금 인구의 거의 5분의 1 이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죠. 여하튼 지금 인구가 정점을 갖춰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는 지금 현재 거의 수년 이내 노인 인구가 경제 수준에 이르할 수 있는 인구의 50대 50%가 된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하는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이제 빨리 도래한다 이거죠. 근데 인구가 말이죠. 이게 줄게 되면은 이게 인구가 줄어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어업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이게 필요한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어디가 불균형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인구가 주는 것이 왜 인구가 주는 것을 정부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대충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요, 제 이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이를 많이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첫째, 여자들은 자기 건강과 자기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안 가지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들어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또 아이들 키우는데 하나 갖거나 아니면 잘해야 둘, 근데 둘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들 교육비, 아이들 키우는 데 너무 힘들고 교육비에 너무 힘든다.
너무 허리가 쉰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이를 둘을 가져야 제로예요. 응? 두 부부가 둘을 가져야 그냥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또이. 근데 두 부부가 애를 하나 갖는다. 또는 애를 안 갖는다. 그러면 무슨 그 자체에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에 건영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그 수업료 학비예요. 아이들 그 양육비, 아이들을 먹여서 입혀서 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장시킬 때까지 하는 또 학교 교육비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학원비 요즘엔 뭐 학원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게 들어가니까 아이들 둘 가질 수 없다. 하나 가질 수밖에 없다. 또는 어떤 사람들 그것도 안 가겠다. 지금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한 그 조사해 보면 굉장한 수치가 많아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 하나 나면 아이들 하나 난 그 아이들 갖다가 뭐 고등학교까지는 뭐 저기 저 뭐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또 아이들 뭐 둘 가지면은 뭐 국가가 뭐 대학까지 부담한다든지 제일 교육비가 걱정되니까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뭐 이 저 코로나의 방역 그 지원비로다가 뭐 주는 것도 이런 것도 뭐 필요하고 그다음 노인들 뭐 이 복지 정책에 쓰는 예산도 필요하고 다 이게 필요하지만요.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각자가 그 저기 저 활동을 하거든요.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만약에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정치인들 퍼센티지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숫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인구 줄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계속 뭐 정치인들은 자기들 뭐 자기들 그 편이라고 해가지고 늘려. 그래서 지금 300명까지 됐잖아요. 300명까지. 이 조그만 나라에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예? 인구도 자꾸 둔대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줄여. 3분의 1로 줄여. 100명만. 100명만 줄여. 지방의회도 줄여. 그래서 저 인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들은 숫자 늘리고 또 정치인들한테 자기들한테 무슨 수당이다, 뭐 저기 세비다 그런 건 살짝 올려. 그게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국가를 앞으로 100년 대계로 밀고 나가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인구가 주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게. 인구 주는 걸 막아야 된다. 그거를 벌써부터 했어야 돼. 지금이라도 빨리 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 이 국가관에 있는 인구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적으로 뭐 기업 쪽에 일자리가 좀 저기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그쪽에 준다든지 일을 시킨다든가 해서 노동력을 갖다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라 큰 틀을 봐서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인구에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뭐 5년도 안 됐는데 뭐 4년 반 좀 넘었죠. 근데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파트가 곱이 올랐다는 거냐 곱이. 그것도 뭐 싼데 계산할 때 곱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아파트 집도 없어 세방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결혼 못해. 그것도 집을 갈 때까지 애를 안 가지려고 그래.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 결혼도 못 해. 결혼도 안 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인구 줄고 뭐 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집 문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한다고 내놓으면 집값이 더 뛰었어. 더 뛰어. 더 뛰어. 한 23번을 손을 댔는데 23번 다 실패했잖아요. 응? 이 주택정책 실패했잖아. 그 아파트만 고공으로 올라갔잖아요. 천장부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고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다.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안 가지려고 한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 그래서 정부가 무능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연구도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라는 개처분 되는 거예요. 개처분 된다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이 상당히 머리가 똑똑합니다. 정부가 어떤 때 손을 대도 그거 얼마까지 못 가. 그거 몇 조금 못 가. 정부가 하지 말라도 한다고. 그 아파트 값이 지금 현재 몇십억씩 오르는 이런 시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 정부는 몽창 몰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그냥 수십억씩 오르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그것도 뭐 10년이나 20년을 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이지. 단 4년 몇 개월 만에 곱씹었어.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고민해야 되고 뭐 이 나라는 이제 정권 교체해서 제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하튼지 인구 주는 거는 이렇게 급속히 줄지 않도록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 방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0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로 15 내지 64살 생산 가능 인구 46.1%보다 많아진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보다 그 고령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 이거죠.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울 때 한가운데 서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지난해 기준 43, 43.7살이었는데 2031년에는 50살을 넘고 2070년에는 62.2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자꾸 중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수록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가 시작됐으나 고령 인구는 2050년 1900만 명까지 늘어날 뒤에야 감소세가 시작된다. 2050년에 1900만까지 된다. 노인 부양비는 50년 사이에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21.8명을 부양해야 했는데 이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 2070년에는 100.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00.6명.
5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이야, 이거 큰 문제구만. 노인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쪽에 그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준하는 것도 건강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데는 노인들이 그 건설회사 현장에 그 차량 그 차량을 안 내고 차량을 통제하고 하는 그 분들을 그 노인들을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가면 거의 노인들이 그 운전을 합니다. 택시 운전은 다 노인들이 합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막는 그 두뇌 플레이 또 몸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건강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거기를 정부가 궤도하고 정부가 알선하고 정부가 이렇게 손을 내주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지금 그런 쪽에서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나이 드신 노인네들 보면 길거리 나와서 담배꽁초나 줍고 저 휘지나 줍고 그 전단지 붙인 거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띄고 하는 거 다니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보다 좀 적극적이고 그분의 건강 상태 또는 그분의 그 능력 뭐 저 고학력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깊이 있게 과학적 연구를 해서 그 조치를 해 나가야 되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식으로 계속 가면은 정부가 뒤지는 행정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전부 다 쇠퇴하게 만들고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국은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를 뿐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주요 국가 견주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50년간 상황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지난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 72.1%는 가장 높다. 고령 인구 비중 15.7%는 낮은 수준에 속하며 총 부양비 38.7명도 가장 낮다. 하지만 2070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역전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회원국 가운데 꼴찌, 고령 인구 비중과 총 부양비는 1등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거 이거 보면 아직은 그 OECD 국가에 비교하면 아직은 그냥 우리나라 그만하다. 양원편인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70년도 되면 전혀 달라진다. 우리나라가 아주 바닥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정부에 있는 강요나 정부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저 세비 월급만 받는데 그냥 지금 주어진 그 틀에 있는 일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많은 연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가 주는 것도 대비를 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 손해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정말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만큼 나라가 거꾸로 역순환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면은 될 것인가. 2020년도 작년부터 인구가 정점이 돼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거 봐서 앞으로 큰 걱정이 아닌가 해서 인구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인 방안을 정부가 방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구가 자꾸 준다. 인구가 줄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당차고 힘차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